네, 추경호 부총리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아까 우리 의원님들하고 질의 답변 과정을 보면 소위 감세안, 법인세 등을 포함한 감세 개정안을 계속 추진하시겠다는 그런 의지이신 거죠? 예. 정부 입장에서. 예. 근데 이제 뭐 여러 논란이 있어요. 특히 법인세를 보면 뭐 그 투자 효과에 대한 얘기들이 가장 많이 있었고요. 그런데 우리 추 부총리께서는 투자 효과도 있고 그것이 부자 감세가 아니다. 부자 감세가 아닌 이유는 중소 중견기업의 세금 감면 효과가 더 있다. 이 얘기신 거죠? 그것도 그게 이제 뭐 기업 규모로 보면은 그런 게 있고 또 이 기업을 부자다 아니다 이렇게 접근하는 거에 대해서는 저는 사실은 인식을 달리하고 있습니다. 글쎄요. 대기업이 부자다. 대기업이 부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뭐 개인적으로 판단하실 수는 있어도 네. 만일 일반 국민들이 볼 때 적어도 상위 100대 기업 안에 있는 대기업을 부자라고 안 할 수는 없겠죠? 저는 그 접근에 대해서는 그것은 우리 추 부총님의 생각이시고 예. 저희는 어떤 대의 기관으로서 그런 국민들의 인식을 대표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게 받아들여지고 있다라는 말씀인 것이고 그것이 부자든 아니든 그럼 추 부총님 말씀대로 예. 대기업뿐 아니라 대기업의 혜택이 오히려 중소 중견기업에 관한 혜택보다 적은 세제 개편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계신 거니까 그거 좀 같이 한번 살펴보고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데 예. 법인세 감세 규모가 6조 5천억이라는 거고 그중에 중소기업이 2조 4천억이고 대기업이 약 4조 1천억이에요. 그래서 중소기업의 세금 경감률이 지금 보시는 표대로 12%고 대기업이 10%니까 거기가 높다라는 게 지금 정부 측 의견이란 말이죠. 예. 근데 저는 여기를 보면서 첫 번째 여기에는 조세 감면 효과를 전부 합산한 거죠. 예. 그거 네, 투자 상생 협력 예. 촉진 세제라든지 뭐 통합 고용 세액 공제 신설이라는 게 다 합산이 된 거예요. 이걸 다 해가지고 이제 소위 감경률을 개선하고 거기에 중소기업의 감경률을 또 이렇게 표시하신 건데 지금 자꾸 논점이 그럼 흐려지는 거예요. 우리가 얘기하는 거는 그리고 우리 국민들이 우려하는 것은 법인세 최고세율을 25%에서 왜 22%로 낮추느냐예요. 네? 그렇다면 그것을 법인세율 인하가 어떻게 영향을 미치느냐만 봐야지 그거를 다른 조세 감면 효과하고 넣어서 보는 것은 맞지 않다라는 지적을 제가 해드리는 거고 또 하나는 대기업을 다 뭉뚱그려서 지금 하셨는데 대기업 중에서도 세율 인하 혜택을 보는 것은 소위 과표 3천억 이상이잖아요. 25에서 22%로 가니까 거기에는 약 103개 기업이고 나머지가 얼마입니까? 현재 세법상 대기업이 68,200여 개인데 이 103개 뺀 나머지 기업들은 세제 혜택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오히려 조금 늘어나죠? 그렇습니다. 세금이? 예. 근데 이걸 섞어서 대기업이라고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저는. 지금 제가 표를 따로 하나 만들었는데 과표 3천 초과는요. 계산을 해보니까 10.1% 정도의 감면 효과가 있고요. 과표 3천억 미만은 약 1.5%의 증세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조세 감면 효과를 뺀 중소 중견기업의 어떤 그 세율에 따른 경감률을 보면 9.6%예요. 저는 우리가 설사 논하더라도 분명한 기준을 가지고 논해야 된다고 보고 이렇게 하면 우선 우리 부총리께서 말씀하신 중소 중견기업이 더 경감률이 높다는 것도 맞지 않을 뿐더러 저는 이게요 자꾸 우리 부총리께서는 대기업의 10%나 중견기업의 10%나 비슷한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소득세 얘기할 때도 저소득층 관련해서 얘기할 때도 그렇고요. 이게 제가 보니까 3천억 초과 대기업은 이렇게 해서 평균 250억 정도의 감세 효과가 있어요. 그걸 나누면 그대로 100세 개로 나누면. 근데 84만 개 중소 중견기업은 똑같은 뭐 거의 9.6이니까 10%라고 보시자고요. 이게 200만 원 정도도 안 되는 감세 효과란 말이에요. 이렇게 해놓고 똑같은 자꾸 비율로만 얘기를 해서 그야말로 극소수 대기업이 받는 혜택, 특히 뭐 삼성전자나 하이닉스나는 뭐 이 10배를 넘는 20배를 넘는 감세 혜택을 받는 것이고
그런데 마치 같다. 중소중견기업도 10% 혜택 뽑고 조금 더 보기도 하고 다 넣어가지고 이렇게 자꾸 이걸 호도하는 것은 맞지 않다. 저는 그렇게 보는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됐고 우리가 소득세나 법인세나 종부세 이런 것들 다 되게 누진세 체계를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 이유는 바로 부담 능력이 큰 부자나 대기업이 더 많은 세금을 부담해서 사회 통합과 양극화를 해소하자 이런 측면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결국은 이런 식의 감세하는 세금을 많이 내는 부자와 대기업의 혜택을 많이 보게 돼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다면 투자 효과라도 분명해서 그것이 소비자한테 우리 국민들한테 돌아와야 되는데 부총리께서는 계속 주장을 하시지만 세계 어디에서도 IMF에서도 미국에서도 과거와 달리 7, 80년대와 달리 최근에 이런 법인세 감면이 투자 효과로 온다는 연구 결과는 나오지 않고 있어요. 그 논란은 물론 감면을 해줌으로써 그런 이익이 생겼기 때문에 투자 효과가 전혀 없다고는 우리가 얘기 못하지만 분명하게 감소되는 세수와 비교를 한다 그러면 그것을 추진해야 될 것인가 저는 우려가 들고요. 답변을 제가 듣겠습니다만 부총님 잘 아시다시피 지금 우리가 조세 소위도 돌아가야 되고 그럼 오늘 아까 우리가 얘기했던 그 영세율 또는 그 여러 가지 면제해 주는 것도 우리가 다뤄야 되는 여러 주요 법안들이 많을 거 아닙니까? 근데 우리가 이 부자 감세안이라고 하는 이런 것들 때문에 그런 주요한 법안들이 오히려 뒤로 밀리고 그럴 가능성이 크고요. 또 예산 다루는 것도 그래요. 보통은 정부가 내놓은 세수 추계안은 그냥 받아들이면서 우리가 예산 예결 심의를 보통 하는 편이잖아요. 근데 만약에 이게 지금 안 되면 사실은 예결산 심의에도 이게 영향을 예산 심의에도 영향을 주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저는 부총리께서 영국의 뭐 트러스 총리가 감세안 하려고 하다가 철회하고 본인이 사퇴까지 하잖아요. 지금쯤은 부총리께서 대통령실하고 해가지고 이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것을 내려줘야 이 국정감사 이후에 조세 소위나 또 예산 예결 심의나 그걸 갖고 오는 거 분명한 세수안을 가지고 가는 거 아니겠어요? 법안을 또 우리가 처리하지 않겠어요? 결단을 좀 내리셔서 대통령하고 결정하셔야 돼요. 그냥 한번 내놨기 때문에 가야 된다. 통과 가능성도 없는 법안을 가지고 가는 건 아니다라는 걸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예, 의원님 우려사항 잘 지적했으니까 경청하겠습니다. 우선은 뭐 이 여러 차례 설명을 드렸는데 의원님과 이제 법인세를 보는 시각 그리고 또 대기업 이 중소기업 이 기업을 또 부자 그렇지 않은 자 이렇게 구분한 전 시각 그 자체에 대해서 저하고 우선 생각이 틀리고 그다음 또 법인세 투자 효과 일자리 창출 효과에 대해서도 저하고 생각이 좀 틀린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이거에 관해서 개별적으로 제가 하나하나 예, 말씀을 드리고 지금 그러기보다는 어쨌거나 거대 야당이 생각이 강한데 이걸 철회를 하고 해야 뭐 진전이 될 거 아니냐 이 말씀을 주시는데 이제 정부가 세법 개정안을 지금 낸 상태입니다. 사실은 이제 국감에서 뭐 개략적인 지금 이 문제 제기들을 해주시고 하는데. 저희들이 세법 개정안을 전체적으로 냈으니까 보통 11월 한 달을 세법을 가지고 우리가 엄밀히 심사를 하지 않습니까? 그 심사를 충분히 하면서 서로 의견 교환을 하고 그럼 아까 말씀하신 그런 판단은 최종적으로 우리가 마무리할 때 이제 의견을 종합해 보니까 어떻더라 하면서 해야 될 부분이지 아직 심사가 제대로 시작이 안 돼 있는 상태에 벌써 정부 낸 안 하나를 가지고 이것을 처리를 해야 뭐가 된다 안 된다 이렇게 하기에는 저희들도 너무 이런 시점이고 또 저희들의 이야기를 좀 더 많이 저희들도 말씀을 좀 드려야 되겠다. 그리고 하나하나 의원님 지적하시는 부분하고 또 저희들이 이렇게 제안한 그 논거에 관해서 좀 우리가 심사 과정에서 엄밀히 좀 토론하고 그 다음에 토론 이후에 무슨 정리가 되더라도 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래서 현재는 저희들 안에 관해서 한번 진지하게 같이 테이블에 놓고 깊이 있는 논의가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